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불이불식간에 이렇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좀 강의를 한 26년 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 계시는 교수님이 잘 해주셨는데 그거 잘 받아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이름은 이수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도가 담보 물건부터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담보 물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362페이지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362페이지 담보 물건. 예. 시작은 그러면 364페이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앞에 거기 있는 364페이지, 365페이지 이쪽은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는 그냥 설명적 내용인데,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담보 물건이라고 해서 담보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인적 담보하고 물적 담보하고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담보, 그다음에 물적 담보. 인적 담보는 우리 시험 쪽에 거의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화 중에서 보면은 담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혹시 담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선족 여자분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딸내미, 어린 딸내미를 이제 사채업자가 이제 담보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적 담보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인적 담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물적 담보인데 이 물적 담보는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질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정리할 때 유 저질, 너 저질이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너 저질 맞지? 맞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 저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물적 담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요 두 가지는 약정 담보 물건이라 그래요. 약정이니까 특약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약정 담보. 약정 담보니까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요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자동차 같은 건데 이 자동차를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면 뭐라 그런다고요? 질권이라 그런다고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전당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전당포. 이 전당포에다가 갖다 보통 일반적으로 맡기면은 질권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에 보니까 어렸을 때에 양복 같은 것도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양복 같은 것도 맡기고 돈을 이렇게 좀 빌려오는 경우가 있고, 제 그 학창 시절에는 학생증을 맡기면은 웬만한 건 다 됐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안 그런데, 제 학창 시절에는 이렇게 학생증 맡기면은 술도 먹을 수 있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서, 이렇게,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뭐에 속한다고요? 질권이라 그래요. 이것도 동산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냐면
부동산에 관련돼서 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출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대상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세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 유치권은 요거는 법정 담보 물권이라 그래요.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 법정 담보라는 것은 법이 정했다라는 겁니다. 법이 정한 것을 법정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에 의해서는 절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합니다. 유치권은 약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정으로는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따가 바로 방금 바로 뒤에 유치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약정, 특약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특약으로만 발생하는 건 뭐라고요? 저당권하고 질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니까 뭐로 발생한다고요? 특약으로 발생을 하는 거다. 이 두 가지 저당권하고 질권은 특약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유치권은 약정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정리하면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치권부터 볼게요. 자, 그럼 교재와 관련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366페이지 쪽에 유치권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 물건이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타 물건. 자, 유치권은 내 물건에다가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물건이라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대상물이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유가증권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권 자체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결련성이란 말이 뭐냐면 연관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 목적물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 목적물이 될 수 있고 동산이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유가 증권이 목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산도 대상이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손에다가 볼펜을 손에다가 볼펜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형광펜을 쥐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볼펜이나 형광펜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볼펜이나 형광펜이나 너한테 유치권을 행사하노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내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볼펜, 형광펜 지금부터 너한테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타 물건. 내 게 아니라 너의 물건이에요. 내 물. 그래서 내 물건에다가는 유치권 행사가 안 돼요. 누구 거라고요? 타 물건. 내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라야만 유치권 행사합니다. 내 물건에다가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할 때는 타 물건, 너의 물건이어야 된다. 타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타 물건이 그게 남의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유가증권이든 그래야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금방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3, 4월이나 5, 6월 과정에 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지금 제가 적는 내용은 해결 좀 안 될 수 있어요.
이 채권과 점유, 이 채권과 점유와의 결연성, 채권과 점유와의 결연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요 말이 채권과 점유와의 결연성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채권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목적물을 점유를 했는지 아니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유치권에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요 말이.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3, 4월, 5, 6월 정도 가야 웬만큼 이해가 되는. 요거는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부터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렇게 볼게요. 간단하게 설명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자 이런 겁니다. 자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카센터에다가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이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수리비 채권 50만 원 자동차 자체부터 발생했죠? 자동차를 수리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수리비 채권이. 그러니까 목적물, 자동차는 동산입니다만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채권이 50만 원 채권이 자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으니까 채권과 목적물 자체의 결연성, 연관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자동차 주인이 50만 원을 못 갚으면 카센터에서 이거 유치권 행사해서 못 내준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0만 원 갚을 때까지 이 차 못 가져가니까 바로 카센터에서 유치권 행사가 바로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 말은 요 밑에 있는 말은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점유를 했는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발생했는지 그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결연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 말은 조금 이해할 때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노란색으로 써놓은 내용은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불러가면 3, 4월, 5, 6월 가면 다 이해가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적법한 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점유, 적법한 이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법한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만약에 불법 점유했다. 불법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건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무슨 점유가 된다고요? 적법한 점유. 적법 점유가 일어나요. 적법. 그래서 적법 점유가 일어나야 된다. 적법 점유. 그래서 불법 점유를 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적법 점유다. 만약에 이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점유를 상실을 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게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적법한 점유가 계속돼야 되는데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뭘 소멸한다고요? 유치권 소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기 부산 하단 위로 지나가면 명지 신도시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명지 신도시가 있는데 그 명지 신도시에 거기에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그 지어질 당시에 거기 이제 외국인 마을이라 그래야 되나? 영어 마을을 만들려고 영조주택이라고 하는 데서 그 건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그 건설사 이름은 영조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그 무렵이 2010년인가 2011년인가 아마 그 무렵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인가 11년쯤 돼서 아마 거기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니까 건설사에서 유치권을 행사를 했어요.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제가 어떤 조폭회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조폭회사에다가 점유를 시켰습니다. 그 올라가 있던 주택에 점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시켰어요. 점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조 주택에서 또 다시 뭐를 했냐 그러면은 조폭회사한테다가 또 이걸 갖다가 탈환을 시키는 또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폭끼리 전쟁이 붙게 됩니다. 명지 신도시에서.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점유하고 있는 거를 조폭회사들끼리 조폭회사에서 이걸 갖다 뺏기 위해서 조폭이 점유하고 있고 또 다른 조폭을 동원해서 이걸 점유를 탈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요한 건 점유가 상실되면 뭐가 소멸한다?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뺏으려고 한다. 점유를 뺏기면 유치권이 소멸하니까 그 점유를 갖다가 뺏으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전쟁이 나는 수가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조폭끼리 하는 건 기억하지 말고 점유가 상실되면 뭐 한다고요? 유치권 소멸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점유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변제기. 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목적물을 갖다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다섯 번째 사항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유치권은 저기 왼쪽에 써놨습니다만은 법정 담보물권이란 말이에요. 법정 담보물권이다. 그런데 법정 담보물권인데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임의 규정. 자, 이거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민법 총칙에서 배웠는데 1월 달 첫째 주에 배웠을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을 할 거예요. 보통 한 달 지나면 벌써 거의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 뭘까요? 임의 규정. 1월 첫째 주에 배웠습니다. 알지만 말 못해 이건가요? 임의 규정이 뭘까요? 임의 규정을 선풍기라 그래요. 선풍기가 뭘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냐 없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선풍기. 선풍기가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요?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으면은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다시 한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으면 뭐라 한다고요? 강행 규정. 없으면 뭐라 한다고요? 임의 규정. 그래서 선풍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으면 임의 규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선풍기가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뭐로 간다고? 강행 규정. 없기 때문에 선풍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는 건 뭐라 한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지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데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임의 규정이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선풍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뭐가 가능하다? 배제 특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조금 전에 선풍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풍기가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없으니까 뭐가 가능하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는 걸 그걸 줄여서 뭐라 한다? 임의 규정. 다시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고요?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유치권이 법정 담보 물권이면서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 채권 채무가 있는데 내가 변제기에 돈을 갖다가 못 갚는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해놨단 말이죠.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 변제를 못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특약이 가능하니까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가능하니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배제 특약을 했다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것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유비 간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경유비 간과 이렇게 정리할 건데, 우리가 이제 경유비를 사는 이유 중에서 경유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경유차를 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의 그 휘발유 값하고 경유비하고 차이는 대략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요. 리틀당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경유차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유차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환경유발 부담금이라는 게 나와요. 경유차에는. 근데 이제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것만 생각을 했지 경유비가 적게 들어서 유지비가 적게 된다는 생각만 했지 환경유발 부담금이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경유차는 환경유발 부담금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경유비가 싸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환경유발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을 간과했다. 이렇게 암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것은 암기 코드로서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경유비 간과. 이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인정된다. 자, 그러면 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권이에요. 집어넣을 수 있는 경매 신청권입니다. 경매 신청권이다. 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에다가 공사를 해 주시오라고 건물 공사를 의뢰하는 사람을 이걸 갖다가 도급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급인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요 용어가 시험 문제에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다시 지금 제가 사례 들어드린 요 내용의 사례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사례니까 그냥 눈 벌둥벌둥 뜨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 다시 한번 건물 지어주세요라고 의뢰한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도급인. 그 다음에 도급인의 의뢰에 의해서 건물을 지어준 사람 뭐라 한다고요? 수급인. 근데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급인과 수급인 이렇게 막 바로 줘버려요. 시험 문제가 도급인과 수급인 이렇게 바로 주기 때문에 도급인이 도급인이 누구고 수급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 거 아닌가? 일단 용어를 몰라서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도급인은 건물주예요. 다시 합니다. 도급인이 뭐라고요?
건물주, 건물을 지으려고 건물을 의뢰한 건물주, 이 건물 지어달라고 의뢰한 건물주를 뭐라 본다고요? 도급인이고, 이 건물주의 의뢰에 따라서 일을 해줘서 건물을 지어주는 사람 뭐라 한다고요? 수급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건물 계약을 할 당시에 이렇게 건물을 이제 지하를 이제 파게 되면 착공할 때 얼마, 그 다음에 1층 올라가면 얼마, 2층 올라가면 얼마, 3층 올라가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나눠서 돈을 주게 돼요. 착공할 때 선수금으로서 뭐 30%, 그 다음에 지하를 팔면 뭐 10%, 그 다음에 1층 올라오면 또 10%, 뭐 2층 올라오면 20%,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공사가 진척 상황에 따라서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도급이라고 수급이라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겠죠?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5억의 건물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건물 공사 계약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는데 지금 3억 정도, 2억만 들어오고 아직은 3억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급인이 돈 받을 사람이니까 뭐가 되냐면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주는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되니까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권 채무가 이 건물에서부터 발생했습니까? 자, 여기 봐요. 유치권 행사를 하더니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급인이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채권 채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 자체로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한 거 맞네.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수급인이 건물을 갖다가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점유를 하는 순간 점유해버리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유치권이 바로 발생한다. 다시 한번 뭘 했다고요? 점유하면 뭐가 발생한다?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가 시험 문제, 이게 부동산이니까, 건물이니까 막바로 시험 문제를 출제된다. 도급인, 수급인 해갖고 시험 문제가 막바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게 판례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점유를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도급인 건물주 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급인 채권자가 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수급인 을이 점유함으로써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발생을 했다. 점유와 동시에 유치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유치권을 발생을 해서 수급인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유치권이 발생했는데, 유치권을 성립시키면 뭐예요? 궁극적으로 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을 받는 거죠. 예. 채권을 갖다가 받아내는 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시간이 가는데도 이 도급인이 건물주가 돈을 안 갚는다. 그런데 을이 계속 점유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를, 이 건물을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경매 신청권. 그래서 이거 점유해봐야 돈 안 나오겠구나 싶으니까 이 건물을 법원에다 뭘 집어넣을 수 있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유는 뭐냐면 이건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이 효력을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뭐라 본다고요?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요.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효력, 유치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필요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전구담화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마모돼서 닳아서 없어져서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 다시 합니다.
전구 따마, 수도꼭지, 마모돼서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뭐라 부른다고요? 필요비. 좋습니다. 필요비. 그런데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가치 증진이 현저한 경우에 가치 증진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유익비라 그래요. 근데 유익비는 좀 덩치가 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또는 토지에다가 출입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입로를 갖다가 땅을 사서 더 집어넣었다. 그래서 가치 증진에 들어간 거니까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허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여가 뭐냐면 유예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허여의 뜻이 뭐라고요? 유예. 유예를 뭐라 본다고요? 허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한 달만 유예해 주세요. 두 달만 유예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뒤에 갚겠습니다. 라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좋다. 한 달 유예해 줄게. 이러면은 한 달 허여를 하게 되면 그 허여 기간에는 유치권 행사를 못 한다. 이런 겁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허여를 하게 되면 뭘 못 한다고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허여한 경우에는 허여는 유예라 그랬습니다. 허여가 뭐라고요? 유예가 있게 되면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들어간 비용, 유치권을 유치하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그거 달라라고 비용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 비용을 비용상환 채권이 되게 필요비가 들어갔든 유익비가 들어갔든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덩치가 크니까 시간을 좀 달라라고 유예를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달만 유예해달라, 두 달만 유예해달라 이래가지고 유익비는 법원에다 허여 신청이 가능하고 그 허여 기간 안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는데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지금 수리비 채권이 50만 원이 발생을 했다. 50만 원의 수리비 채권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 가지고 영업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50만 원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반지를 가지고 왔어요. 돌반지. 요즘 돌반지 한 돈에 얼마 정도 하던가요? 요즘 금값? 30 얼마 정도 가죠. 뭐 대략 그냥 3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몇만 원 갔는데 그 사이 또 30만 원을 돌파했네. 자, 그래서 대략 한 30만 원 정도,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차 주인이 돈이 없어 돌반지 2개를 들고 왔어요. 돌반지 2개를 들고 와가지고, 이 카센터 사장님한테, 이게 지금 한 개당 30만 원 정도 하니까 이 60만 원 하니까, 일단 요거를 드릴 테니까 수리비 채권 이 유치권 소멸을 좀 해주고 자동차를 내주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반지 2개를 주면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습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돌반지니까 한 달 뒤에 찾아갈 테니까 한 달 안에는 처분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다가 한 달 안에 못 찾아가면 그때 가서 처분하세요 라고 단서를 달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교재에 보면은 유치권 소멸 청구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합니다.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 50만 원의 채권을 위해서 다른 담보, 자동차 말고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돌반지라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돌반지는 기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찾아가고 못 찾아가면 처벌해도 좋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지났는데 안 찾아가더란 말이죠. 그랬을 때 바로 법원에다가
간이 변제 충당권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안 찾아가는데 이거 팔아서 써도 될까요? 라고 법원에다 청구하면 법원이 그래라라고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다 저거 바로 한 달 뒤라고 해서 막바로 자기가 막바로 팔아서 쓰면 안 되고 법원에다가 간이 변제 충당권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오케이 그렇게 하면 팔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과실 수취권이라는 겁니다. 자, 과실 수취권인데 여기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떤 그 잘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이란 말이 두 가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 어떤 과실 그런 거 말고 열매도 과실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과실이라고 부르는 열매가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천연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과실입니다. 다시 합니다. 과실의 종류 세 가지 뭐라고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뭐라 그런다?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거나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렸거나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연과실이라 그래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개가 강아지를 낳았다. 이런 거 전부 다 천연과실입니다. 그 개 중에 개 중에서 사자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국인들의 부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강아지가 한 마리에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 강아지 값이. 그러니까 그런 개 강아지 한 마리 낳게 되면 상당하죠. 그 천연과실이라도 돈이 꽤 되는 거예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개가 강아지를 낳았다, 포도나무에 포도, 사과나무에 사과 달린 거 이런 거 다 천연과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법정과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법정과실은 뭐냐면 월세, 차임, 지료, 이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정과실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합니다. 법정과실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자, 월세,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 부른다고요?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법정과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뭐라 본다고요? 그것도 과실에 들어가요. 과실에. 열매에 들어갑니다. 이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유치권자에게. 지금 저기 써놨습니다. 6번. 유치권자에게 뭐 한다고 써놨어요? 6번에 유치권자에게 뭐 한다? 인정되는 권리다. 그럼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과실 수취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과실 수취권 중에 했을 때 먼저 과실이 발생하면 먼저 이자에다가 충당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후 원금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된다. 유치권에서 인정되는 걸 줄여서 요 5개를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경유비 간과. 자, 시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냥 딱 줄여놓은 시험장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축약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5개 뭐가 있다고요? 경유비 간과 유치권자에게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인정되는 게 5개가 있다면 그러면 거꾸로 인정되지 않는 거,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치권자에게 뭐가 없어요? 우물이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물물치라고 그래요. 우물이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우물이 없더라. 그래서 우물물치. 그러면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 없다.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더라라는 이야기. 예. 유치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더라.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수급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돈 안 주게 되면 계속 유치하고 있어봐야 소용없으니까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나요? 여기 경유비 강과의 경이 뭐라 그랬어요? 경매 신청권.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이 목적물을 법원에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그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유치권에서. 다시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매를 집어넣는데 경락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먼저 채권을 받아올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이야기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법 첫 시간에 물권법 총설 첫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을 아마 했을 겁니다. 했죠?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했더라고요.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종류가 세 가지다. 어떻게 세 가지 나온다? 자, 아는데 말 못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다 쓸게요. 그냥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제거를 다른 말로 방해 배제라 그래요. 다시 한번 방해 제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방해 배제 청구권.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을 종류가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라고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유치권자에게 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죠. 한 번 배웠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배웠는데 아직 개념이 완전하게 안 섰을 거예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 현재의 소유자,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자, 다시 핵심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행사한다고요? 현재의 물권자. 현재의 물권자는 소유자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물권자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물권자가 누구한테?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합니다.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가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유치권은 너의 물건이어야 된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 그러면 내 거 아니네. 이거 내 거 아니네. 내 거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없어? 방금 전에 제가 물권적 청구권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인데 유치권자는 자기 거 아니잖아. 누구 거야? 남의 거잖아.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애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애우지 않아도 돼.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데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생길 수가 없다. 애우지 않아도
당연한 건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이렇게 잘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왜? 물권, 청권 많이 들었다 이거. 그래가지고 놓친단 말이에요. 들어서 많이 들었어. 근데 개념이 안 서갖고 내 거에다 행사해야 돼, 남의 거에다 행사는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개념 정리 확실하게 어디다가 어떻게 써먹는 물건인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이 민법은 중개 현장에 나가면 많이 이게 다툼이 발생했을 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정리가 딱 있어야 사고가 안 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이 물상대위, 물권의 청구권, 우선변제권, 물권 청구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도 안 돼요. 저당권에서 물상대위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구표, 이 추구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조선시대 때 도망간 노비를 잡는 걸 추노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도망노비 잡는 거 뭐라고요? 추노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한테 쫓아가 가지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전에 유치권 행사하던 이 목적물을 갖다가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지금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동산을 경매에 여기 지금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락인, 낙찰을 받은 사람이 병이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병이 낙찰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 유치권자는 지금 을이죠. 유치권자 을은 경락인에게 쫓아가서 지금 3억, 이 채권 이 3억 이 병한테 축하합니다. 그러면 귀하께서 내 돈 3억 좀 갚아주세요. 라고 쫓아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추구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락인 병이 와서 그러겠죠. 자, 내가 소유자가 됐으니까 점유 풀고 나가시오. 내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를 학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학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걸 뭐라 그런다? 맞아. 맞는데 학술적으로 법률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그거를 유치적 효력이라 그래. 뭐라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유치적 효력이 뭐라고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경락인이 나 여기서 써야 되니까 을 나가시오 그러면 뭔 소리래요? 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이 목적물 귀하한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라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치적 효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뭐라고 한다? 유치적 효력. 단 병한테 돈 달라고 대신 당신이 갚으세요 라고 쫓아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구표가 없으니까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거기를 받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 자, 계약금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 권리금부터 얘기할게요. 자. 권리금 채권, 이 권리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권리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보증금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 이 매매대금 채권인데 이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쭉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프린트물을 2장 드렸어요. 프린트물 2장 드렸는데, 자, 메일 정리 노트만 한번 먼저 열어봅니다. 메일 정리 노트. 자, 메일 정리 노트 1번과 관련해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연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오다 X다. 이거죠.
목적물과 채권과의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결연성, 연관성이죠. 그래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로서 맞다. 답이 뭐가 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 봅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을 때까지 슬롯이 잘라요.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슬롯이 자릅니다.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유치적 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돈 갚아라. 돈 갚을 때까지 목적물을 못 넘겨준다. 목적물을 못 넘겨준다를 뭐란다고요? 유치적 효력. 그래서 일단 슬롯이 잘랐어요. 거기 그래서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자, 거기서 02번 다시 갈게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경락인 박스. 자, 02번 다시 갑니다. 02번 유치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경락인은 경매에서 1등을 해서 지금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수익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오다 X다. 자, 지금 여기 경락인 병이 있는데 경락인 병이 내가 이제 이 목적물을 써야 되니까 점유 풀고 나가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 못 비켜줍니다. 유치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귀하가 돈 갚으세요라고 해갖고 병한테 추구표로서 돈 3억 귀하가 갚으세요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2번 거기 뭐가 나왔냐 그러면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보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경락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 경락인은 유치권자들과 협상을 해서 유치권자를 드러내야 되겠죠. 잠깐만. 유치권자가 방금 전에 변제가 될 때까지 못 비켜준다라고 지금 유치적 효력을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안 비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근데 경락인은 건물을 경락받았으니까 앞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치권자를 드러내야 되는데 유치권자고 드러내려고 그러면 3억을 다 줄 건지 협상을 해서 30% 20%라도 깎을 건지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물에 경매 들어갔으니까 이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습니다라고 법정 사이트에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 와. 대법원 사이트에 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대법원 사이트에 딱 올라와요. 경매 사이트에도 다 올라옵니다. 이 건물 유치권 행사 중이다라고 해서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이 발생 한 걸 갖다가 권리 분석을 할 때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대법원 사이트에 딱 올라와요. 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고 딱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으면은 경락인이 어쨌든 3억을 갚아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 갚을 거냐 깎을 거냐라는 건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일단 경락인은 이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돈을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줘야 될지 20% 30% 깎을지는 협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 경락인이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강제로 점유를 뺏을 수는 없어요. 왜? 유치적 효력이 있어 인도를 거절할 힘이 있으니까 유치권자에게. 그러면 요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있다라고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락인은 경매받고 싶은 사람은 요건 나중에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경우는 유찰을 시켜야 돼요. 뭘 시킨다고요? 유찰. 왜 시킬까? 유찰을 시키면 가격이 30%가 내려가요. 몇 프로 내려간다고요? 30%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건물가에서 일단 유치권 때문에 유치권이 딱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유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간다. 왜? 이거 물어줘야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받아서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경우는 유찰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킨다. 한번 다운되면 한번 유찰되면 가격이 얼마큼 깎인다고요? 30%. 30% 일단 깎여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더 좋은 건 한 번 더 유찰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2번 유찰시켜야 어느 정도 되는데 2번 유찰시키면
전국에서 다 와, 개떼처럼. 먹을 게 생겼으니까. 두 번 유찰됐으니까 얼마나 먹을 거 많아, 이제. 또 30%또 깎였으니까. 그러니까 개떼처럼 온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한 번 유찰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두 번 유찰되면 전국에서 다 와. 이제 이거 먹을 거 많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경매에서 이제, 이게 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이제 아시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보충 자료 볼게요. 보충 자료. 자료 오늘 2장 나갔습니다. 보충. 없는 사람은 빨리 가서 받아오세요. 보충 자료 없으면.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01번 갑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O다 X다. 자, 여기 봐. 여기 유치권 배제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 뭐가 있어야 돼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 못 갚더라도 유치권 행사하지 말자라고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유치권 행사 못 해요. 그럼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이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지문 맞다, 틀리다? 맞다. 오다.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 피담보 채권은 그러니까 원금에다 이자를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이 뭐라고요? 원금의 이자. 이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밑줄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다 X다. 자, 여기 봐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데 유치권 행사하면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니? 이게 미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나 소리 안 들으려면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유치권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변제기 있지 않으면 유치권 행사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타인 부동산, 타인의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란 말을 위에다 쓰세요. 대상이라는 겁니다. 객체 뜻이 뭐라고요? 대상.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다 X다. 자, 여기 봐요. 타인 물건 중에서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동산, 타인의 유가증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게 아니라 너의 부동산, 너의 동산, 너의 유가증권이라 내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거라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3번 맞다, 틀리다? 맞다. 자, 4번 갑니다. 불법 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다 X다. 여기 봐, 여기 불법 점유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슨 점유여야 돼? 적법한 점유. 아까 저 명지 신도시의 영조 주택에서 조폭을 동원해서 서로 뺏기는 그런 점유가 발생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안 되는데 단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돼요. 불법 점유를 하게 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잠깐만. 지금도 인터넷에다가 영조주택, 명지 신도시의 영조주택 치면 그 불법 점유 사태가 나옵니다. 거기에. 싸움박질 나가지고 신문에 떴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필요비 박스. 잠깐만. 필요비가 뭐라 그랬죠? 전등? 맞아. 맞기는 맞는데, 필요비는 뭐 전등이 될 수도 있고 수도꼭지가 될 수도 있는데 마모돼서 달아서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마모돼서 달아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한다고요? 필요비.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밑줄 칩니다. 가액이 현존한다.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다 X다? X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다? 오, 좋았어. 유익비에 관한 소리야. 가액, 아까 여기 유익비라는 게 가치 증진에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가치 증진에 들어가서 가치의 증진이 현존한 경우에 신청하는 게 유익비예요. 그러면 필요비는 달아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치 증진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수도꼭지 전구 따마 갔는데 그게 무슨 가치 증진이나, 그건 아무 가치 증진하고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는
유익비라 그래요. 그래서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라 한다? 유익비. 결론은 X로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로 골랐습니다. 역부로 하로. 그래서 난이도 중상을 다루려면 조금 더 판례를 좀 더 해. 3, 4월에 판례 좀 더 하고 5, 6월에 사례를 좀 더 섞어야지 조금 상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5, 1, 2월 과정에서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저당권으로 가겠습니다.